공유주택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 아니고요. 성차별이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또 코디네이터 네. 과정을 저희 따뜻한 사람으로 낳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네. 자, 시니어 분들이 갈수록 이제 결국은 가족하고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혼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동도 멀리 하다가 점차 줄어들어서 자기 집 주변에서 이렇게 되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하신 상황이 되면서 이제 주변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마 나이가 들면 그 사이버 세상을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겠지만 지금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 사이버 쪽도 많이 이제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소통도 지금 불리하고 또 그동안 살아오신 여정들을 보면 이게 많이 모여서 살기보다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이 아주 심한데 많이 사셨기 때문에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사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방치된다.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죠. 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나 또 디자인하는 건축가들이나 또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방안을 찾아내서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분들 혼자 사시면서 그냥 이제는 죽지 그거를 말릴 수도 없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마을회관에 나가고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네. 저희 아버님 87세신데 복지관의 이제 미술 강사세요.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뭘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강의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울에서 그게 활성화되니까 지방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와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이 조금씩 이제 소문을 듣고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네, 그러면 집에서는 물론 혼자 살지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마을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마을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예. 그게 이제 복지관도 될 수 있고 네. 종교 단체들도 물론입니다. 예, 뭐 식사 같은 거를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거를 아주 실비로 네네. 또는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식구를 거기서 새로 만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건강할 때부터 이렇게 점점 연료하시면서 멀리 가다가 이제 생활권이 축소되면서 결국은 생활이 잃어버려지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예. 그런 게 가장 잘 되는 모델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제 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네. 환경이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거의 뭐 아파트촌이니까 그런데는 지금 시니어들, 그러니까 여기서 시니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 환경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같은 데 가보면 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예. 전통시장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좀 전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크진 않지만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있고 네. 이런 종교시설들이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런 데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분들의 사람들,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 예. 네. 그러면 나오시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망가지는 게 문제죠. 자꾸 개발되면서 그런 이를테면 같이 사는 문화가 다 사라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에 실은 같이 마을 다녀서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단절된 느낌?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같으면 아파트의 문화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면 그게 자기만의 공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서로 같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더 한플러스 협동조합에서 네.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오늘 얘기는 시니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네네. 그 시니어 중에 40대, 50대 이를테면 중장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분들의 이를테면 혼자 사는 것도 심각해요. 주거 그분들이 문제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지금 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아마 네, 50대일 50대, 겁니다. 예. 예.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갈등이 의외죠. 음.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여러 가지로 소외가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지,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쪽에서도 소외돼 있고, 당연히 그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지금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더한플러스 협동조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중장년층의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공유주택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곧 시공에 들어갈 건데 저쪽에 그 묵동이라고 있어요. 태릉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두 채죠. 한 채당 6가구씩. 근데 환경은 그 장미꽃 축제하는 그 뚝에서도 있고 또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고 또 주변에 그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 주거지도 있고 네.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은 좋아요. 교육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실행할 건데 결국은 앞으로는 전 세대를 걸쳐서 지금 청년 주거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주로 그 중년의 공유주택?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은 어떤 거가 있어요? 근데 중년 중에서도 중년 여성들의 1인 가구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또 중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는 거의 뭐 이 원룸이나 독립된 아파트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활동 외의 시간들이 아마 고독하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같이 살면서 네. 같은 주거 공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의 주거 형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여성 전용 실버타운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요. 네. 여성분들은 쉽게 친구가 되는데 남자들은 친구가 못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남자도 어떤 남자냐, 여자도 어떤 여자냐. 남자는 딱 오면 이렇게 견제를 해요. 이거 성차별 발언. 그러니까. 아 이거 문제될 수 이건 있으니까. 커팅이라고. 제가 얘기 들은 건 이런 건 있어요. 직업 자기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느냐 평생 그런 직업에 따라서 조금 이 공유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성향이냐. 그렇죠. 뭐 또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은 직업끼리 뭐 예술가들의 네. 공유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슨 건축인의 뭐 공유 이런 식으로 약간 테마로 해서 같은 어떤 그런 취미나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함께 살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직업을 했던 분들보다 경쟁되니까. 경쟁이라기보다 네. 아마 다른 직업에 대한 관심이랄까 호기심이랄까 그래서 저가 만약에 공유주택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던 분들하고 만나면 저녁마다 좋을 것 만나서 같다. 얘기도 풍부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근데 그런 제가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저희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단체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금 실버타운에 사시고 계신데 가장 고약한 점은 싫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매일 또 봐야 보고 된다는 봐야 거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미 다 세팅해 놓은 음. 것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시설이 아닌 한 네. 사실은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고 뭐고 다 예. 이런 게. 예. 그래서 공유 주택 모이는 공유 마을, 공동체 마을 이렇더라도 그 자율과 규정 그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같이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이죠. 그 규정상 물론이죠. 그래서 공유주택에서는 그런 게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설문을 조사해 보면 젊은 층들이 사는 공유주택에서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을 썼는데 샤워를 했는데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게 날마다 네. 반복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네.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제가 혼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규약을 이제 정해는데 네. 저는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실버타운의 규약이 엄청 까다롭고 아주 세밀하게까지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공유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이라면 그런 규약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원칙인 거죠. 서로 같이 사는데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서로 그걸 대원칙을 몇 개 공유하면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100개를 만든다고 해서 규약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그럼요. 거죠. 그러면 그 대원칙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더한 플러스 대원칙은 같은 네.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하면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상대를 배려를 하는 향한 것이다. 배려. 네, 네. 배려를 한다면 그 규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엔 시민의식이 높으면 그런 것이 다 이제 통하는 거죠. 되는데 그러면 그 의식 높은 걸 구분할 수는 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운이 네. 좋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시범적으로 살아본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어디서 어떤 공동체에서 실험을 네, 했대요. 네. 어디라고 이제 밝힐 수 없지만 네. 근데 남자들은 초기에 아주 화합이 잘 됐대요. 초기에. 초기에. 여자들은 초기에 서로 이제 눈치도 보고 견제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남자들은 깨졌다는 거죠. 여자들은 초기에는 여성들은 초기에는 뭐 이렇게 견제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나가더라고요. 남성들은 초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뭐가 잘 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서로 이제 대원칙에서 서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어떻게 보면 여성보다 조금 이것도 성차별인가요? 성차별 아니고요. 성차별이 그런-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또 의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성들이 네, 네.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공유 주택은 주택이나 예를 들면 집이 5층 건물이면 각자는 자기 층에서 살고 네. 1층은 공동 공간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거기서 거죠. 밥도 먹고 뭐 놀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안 내려올 수도 뭐 있고 기분 나쁘면.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 도우미를 고용하는 문제가 그것도 참 난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는
근데 개인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고용하다 그럼요. 보면 일괄적으로 청소하시는 비용도 분, 좀 적게 네, 들고. 요리하시는 분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시간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고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 또 우리가 각자 자기가 사는 삶은 좀 유지하고 네. 그런 형태가 좀 좋지 않나. 맞아요. 이게 또 규정이에요. 예. 예를 들면 청소 나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뭐 네. 많고 이런데 네. 결국은 통으로 막 가야지 이거를 네. 세밀하게 10원 단위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거를 좀 합의를 봐서 네. 서로가 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시범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를 한 달, 두 달 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럼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뭐냐면 음. 평가를 하러 들어오지 자기가 살려고 적응하러 들어오질 않아요. 서로 초기부터. 평가하는. 초기 두세 달이 가장 중요한데 떠날 수 있다는 전제가 그러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서 내가 살 곳이고 음. 저 사람들하고 내가 융화돼서 내가 나의 포지션도 가져가고 이러는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평가로 들어가면 하이 참 이런 이게 싫어 저게 싫어. 그렇게 결정하는 날 자기는 적응하는 게 어렵지 이런 것 않나.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초기에는 좋잖아요. 그러다 일정 시간 되면 갈등이 오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렇죠. 서로 이해하느냐가 그런 중요하죠.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그럼. 거죠. 부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데 네. 그게 조금 확대된 게 공유주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긴다. 근데 그걸 규정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서로 배려를 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또 어떤 방법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한번 책에 썼는데 거기에 리더가 중요하다. 그 리더가 그 전체를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그런 방법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실버타운도 리더가 최고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촌장이죠, 그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 리더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거기를 인격적인 리더가 지향으로 돼야 되는 인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러는 것. 네. 네. 소 이제 집단, 소사회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원칙 같은 걸 정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네. 아무리 그런 내가 건 화가 중요하죠.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같은 것만 지켜도 이게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사실 인간사를 살아보면서 그 말이 정말 칼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뭐 국제 사건으로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네. 게 이게 가장 초기에 공동체 부부 상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어를 잘못 뱉음으로써 그거는 본질을 벗어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매몰돼가지고 맞습니다. 본질은 이제 어디로 가고 그렇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어떻게 네가 말을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 관련해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매우 동감하고요. 네. 그러면 그런 또 중요한 건 없나요? 공동체에서 시민의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다. 그리고 또 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 해결이 안 되는 쓸 때. 문제 해결. 이를테면 네. 입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 주택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대단히 그 초기에 입주했던 사람들 간에 갈등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새 싸움 같이 서로 이쪽 파가 나누어서. 예, 파가 나눠져서 아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쪽 입주팀 중에 한 대가 여기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봉합이 됐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런 데도 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좀 그것도 힘든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어떤 공동체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고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꺼내놓고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방법을 잘 찾아서 서로 얘기하게 끝장 하고 토론. 예, 끝장 토론.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버타운도 사실은 그 혼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나 의료를 그러니까 여가 서비스를 받고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너무 적으면 가족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80명 정도 이하는 가족처럼 살더라고요. 직원하고 다 알고. 근데 200명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제는 잘 안 돼요. 통제 관리가 잘 안 그런데 되지. 그 적을 때는 서로 갈등이 많고 그러면 전 문제가 됐는데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쪽 그룹 지고 저쪽 그룹 지고 이제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일정 맞습니다. 규모 이상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 작은 뭐 20채, 30채 이하의 것은 그러면 그 문제가 무조건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푸는 방법은 그 안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룹 지어지는 것도 힘들고 리더가 나타나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리더를 주는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예, 있어야 예, 예. 되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다운플러스 협동조합에서 공동체 코디네이터 네. 과정을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계를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관계를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원활하게 어렵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스킬도 있고 네네. 또 사례도 있고 또 실패 사례,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또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상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서 또 공동체 코디네이터 저희가 일기 공부는 저희가 다 했어요.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강의도 하고 참여해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곧 아마 개설을 할 거고 그래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초청해야 돼요. 부부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해결을 못하니까 상담사를 찾아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어떻게 기존의 그 쉐어하우스들은 그 소속 구성원들은 마음 자세는 이거는 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많은지 아니면 예,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주거에 이미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할 거고 네네네. 또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럴 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전혀 나는 같이 살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거기 초기부터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풀 수 있는 방금 코디네이터 좀 더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맞습니다. 단어를. 근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개입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어느 정도 마음을 네. 먹고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하고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40, 50대 그 싱글들 또는 그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주택을 한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뭐 전철에서 모셔오기 뭐 이런 거 가이드하기 뭐 빨래하기 청소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안 지켰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네. 뭐 벌금을 낸다든지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모아서 네. 파티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벌칙도 저는 지금 공유주택 살지 않지만 굉장히 그 이를테면 즐거운 쪽으로 그렇죠. 귀여운 그런 벌칙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만들면 귀엽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너는 그러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가 그래서 우리가 재밌다.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 서로 보살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 그건 의무로 좀- 들어가는 건 아닌 것이고. 그럼 박사님께 제가 그죠? 여쭤볼게요. 네네. 만약에 아버님 이제 계속 케어를 하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딸이긴 하지만 네네. 힘든 부분이 너무 많으셨을 네, 거예요. 네네. 말씀 다 아니시지만 네. 그렇다면 그렇게 연로하시고 네네. 실버타운이 아니고 네네. 또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라든가. 네네 예. 그런 데서 같이 네. 뭐 가족도 네네. 같이 사는 시설들도 한번 고민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늦둥이로 낳은 딸이어가지고 음. 자식이어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네. 나는 경우여서 제가 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시설에서 함께 사는 건 좀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 말고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아가싸 같은 그런 모임에서는 배우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병환이 한쪽은 심해지셔가지고 좀 거동이 건강하고. 힘들고 예 그랬을 경우에 같이 가고는 싶다. 그러나 그것이 도심에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어디 뭐 경기도 외곽 이런 곳에 똑 떨어진 데 말고. 예 그런 데 가면 나는 무슨 그게 감옥살이냐.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분이 하시면서 같이 돌봐주실 때 사는. 나는 뭐 교회도 다니고 친구도 네,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산구에서 치매 안심 마을을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양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좋은 플랜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살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은 위치가 그래. 너무 멀다 해서 이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셔틀을 좀 매일 다닐 수 있는 셔틀이라도 좀 만들어라. 용산구청에서 그까지 양주까지 가는 그러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건의를 했을 정도인데 그때 당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주변에 큰 호텔이 하나 경매 매각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차라리 저걸 사가지고 좀 어디 그 용산? 예산으로 아,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하면 비용 때문에 그랬죠. 아니 왜냐면 그 건립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말 박수를 치고 정말 호텔이요? 입주도 할 사람 많고.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간에 공유 공간을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어서 제가 또 질문 드리면 예. 그러면 혹시 몇 분 만약에 간다 하면 몇 분 정도 모여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거는 규모 자체는 그 상관없고. 건물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좀 위중한 분도 있을 거고 조금 가벼운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실버타운의 형태인데 복지적인 케어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간 형태. 자발적으로 사는 실버타운. 네. 그러니까 모여 사는 곳이죠. 공동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편찮으신 분은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안에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 아침 같이 먹고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낮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케어받고 하시고 배우자는 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편히 그렇죠. 쉬기도 하고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 비슷하게. 그것이 이제 그거를 데이케어 센터 플러스 그죠 주거죠. 그게 실버타운 이게 합치가 된다면 그러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또 가능하면 뭐 전세 개념이라든가 이러면 본인이 사는 집은 세를 주고 또 본인은 그쪽으로 편찮으신 분하고 같이 살면서 하시다가 또 원래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의 유동성 의료 서비스랑 식사 서비스가 없는 실버타운인 거죠. 자기 스스로 그것도 사는?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공용 있죠. 공간에서. CCRC 개념에서 그래서 길쪽이죠, 뭐 그죠? 쿠폰 같은 거를 끊으면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 모델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데이케어 센터에 와서 모시고 가서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힘들고 또 지금 집 구조나 엘리베이터나 뭐 구조들이 불편하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아주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케어 센터가 같이 있으면서 주고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 분들도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이분들은 또 나갔다 왔다 할 수 있고 밖으로. 가능하면 그 건물에 이제 아예 요양원도 있어서 더 위중한 분들은 거기서 생활하실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가족은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거를 좀 시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사용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된다면 좀 외곽에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런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도심 속에서 요즘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 호텔 같은 거 좀 장사 안 되는 것도 있고 병원들도 좀 중소병원 문 닫는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기존의 건물 중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호텔 리모델링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방들이 다 있고 식당 공간, 연애 공간, 교육 공간 다 만들 수 있고 좋죠. 그런 것들
네. 요즘 호텔 업자들이 그거를 하냐 그리고 마냐 문제겠네요. 아니요. 가시는 분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뭐 이렇게 호텔에. 예, 그런 호텔을 개조해서 만든 좋은 시설에 간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초기 선전할 때 호텔식 그런 이유가 그런 근데 게 이건 있긴 아예 한데, 호텔을 바꾼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호텔이 비싼데. 근데 요즘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 예. 문 닫기 직전에 호텔 많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호텔? 그래서 한번 사업을 위치도 한번 해보시죠. 위치도 그거 좋고, 괜찮아요. 예, 지금 경관도 좋은 좋고 아이디어. 그런 곳이 많아서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배우자가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어차피 전세 개념이니까 전세 개념으로 와서 입주를 하시고 배우자하고 같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요금을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면 그럼- 또 일부 그 실버타운 같은 데서 보면 그 안에 이제 데이케어를 넣는다던가 옆동에 어떤 요양동을 넣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모르시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막 이러면 살던 곳에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계속 에이징 플레이스하고 제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저도 이제 치매 그 환자 가족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네. 뭐 교육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를 왜 도와줘야 되냐면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얼마든지 시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제가에서 꼭 케어하고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은 분들이 있죠.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라든가 그렇죠. 이분과의 사랑이라든가 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감내하는 거고요. 또 한 분은 그 한 달에 내는 50만 원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야. 그치만 생활비에서 그거를 매달 50만 원 플러스를 낼 정도 여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함께 안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은 네. 복지적으로 풀어드려야 되고 네, 도와줘야 된다고. 그게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네. 이런저런 모습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공동체 주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얘기는 그동안 그 손흥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지형형 주거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뭐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리고 이런 논의가 오히려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버 산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요. 이건 실버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거 형태가 지금처럼 그냥 정말 건강하고 젊고 그런 사람들의 주거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쪽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젊은 사람도 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버 주택이죠. 그 실버 주택이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실버 산업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산업. 이 시니어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쪽 분들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게 네, 협력하는 게 그렇게 해야 필요하지 돼요.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사실은 아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돼야 돼요. 이제. 네. 예, 뭐 코로나 같은 게 다시 또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그러면 주택 공간들이 여러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려면 각 분야의 기술도 좀 접목을 해야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야죠. 네. 네. 그러면 뭐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2007년에 7년부터. 네, 7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10년이 넘었네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의 의미는 어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의미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데요. 네. 아마 해안을 가지고 네. 오래전에 네.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벌써 거의 20년 됐나요?
19년, 19년이죠. 16년 됐죠. 음. 그 시절에는 초기예요. 음. 근데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셨고 또 지금 신무정 회장께서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잡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흥민 대표님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지. 너무 어렵다. 아, 네, 어려운데 저는 이거는. 그거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억되는 거 이전에 제가 그렇게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작은 집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네. 오늘 말씀 나눴는데 네네.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네. 이제 어떻게 너무 유쾌하고요. 정말 유쾌한 토크였고요. 아, 예. 재미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또 자주 여러 주제로 네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그 작은 집 이야기의 저자 송은웅 대표님하고 시니어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한테 집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요. 그 관계지향형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지금도 그 모델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향후에 그러한 그 생각과 시도가 한국의 어떤 시니어 주거, 시니어 집, 좋은 집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도 같이 한번 그런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손흥민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